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술기센터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 비계내과 교수 백동기입니다. 한방에서 비계내과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양방 소화기 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췌장 등의 소화기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며 필요한 경우 한양방 병행치료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형편에서는 신체 외부와 관련된 내용과 이와 연계된 질환들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외형편에 나와 있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쁜 현대인들의 운동 및 활동량의 부족, 식생활의 서구와 잘못된 식습관, 부족한 환경의 노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장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의 질환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소화기 증상들은 발병 기간이 다른 질환에 비해 다소 길고 치료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방 비계내과에서는 소화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위장 운동성 검사, 기능성 소화불량의 변증 동의 및 담음 설문지, 맥전도 검사, 경락 기능 검사, 설 영상 분석 검사, 홍채 검사, 혈맥 어열 검사, 사상 체질 검사 등을 시행하여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방 통합치료센터에서는 내시경,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양방 검사를 통해 이장의 기질적인 문제인지 기능적 이상인지를 판별하여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접근 방법으로 항상성의 정도, 간, 담, 비위, 췌장의 상호 유기적 관계, 즉 한의학적 정체관, 자율신경계의 기능, 코어 근육운동, 혈액순환, 림프순환, 호르몬의 기능, 약물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동의보감 외형편 중 복, 흉, 제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소화기 증상들의 진단, 검사, 치료 방법, 예방과 조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외형편은 사권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형편에서는 몸의 겉에서 관찰되는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의 의학적 기능과 각각의 부위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인체를 머리, 얼굴, 눈, 코, 치아 등의 머리 부분, 가슴, 배, 배꼽, 허리 등의 몸통 부분과 피부, 살, 맥, 근육, 뼈 등의 오체, 팔, 다리, 털, 생식기, 항문 등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편 복문에서는 복유, 대소, 복통, 유 부분이라여 상복부, 하복부의 질환을 나누어서 설명하며 복부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부위에 따라,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분류와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진단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화기 질환으로는 소화불량, 위염, 기능성 위장장애,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 식욕부진, 복부 통증, 변비, 설사, 장염, 염증성 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몸의 내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조절 과정 또는 그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자율신경계나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고 피드백 작용과 기량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되거나 조절됩니다. 내경에서 정기, 존내, 사불, 가간,
즉 인체의 기운이 충만하면 질병이 감히 발생하지 못한다 하여 면역력과 항상성의 중요성을 명시한 것과 같습니다. 항상성이 깨지면 복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오심 및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두통, 어지럼증, 전신무력감, 피로, 월경불순, 배뇨장애 등 자율신경의 증상과 불안, 초조, 우울, 수면장애, 무욕증 등의 정신신경계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치료법으로 자율신경계의 안정, 체내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유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한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침, 뜸, 부항, 식이요법, 운동요법, 정신요법도 병행하여 유장의 기능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형편에서 언급된 소화장애는 각 소화기계, 간, 담, 비위, 췌장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므로 각 장기의 기능, 생리, 병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한의학은 장부의 기능을 인식함에 있어서 해부학적 기능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각각의 기능들이 독립적이면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여 이를 한의학적 정체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령 간염이나 간경화로 인해 생기는 심한 식욕부진, 복통, 소화불량, 헛배부름, 설사, 피로감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원인 질환인 간질환을 먼저 치료하면 소화기 증상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간을 치료하는 약물로는 민들레, 인진, 용담, 천마, 산청목, 지구자, 갈근 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산성인 유액이나 알칼리성인 장액의 역류로 인해서 초래되는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하부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저하되고 식도와 이의 연동운동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증상은 속쓰림, 역류, 연하곤란, 연하시흉통, 기관지염, 천식 등의 폐증상이 있으며 오래 치료되지 않으면 식도 협착이나 궤양, 발해상피가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유액의 역류를 줄이고 역류액의 자극 효과를 감소시켜 식도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생활습관의 개선 방법으로 취침 시 머리 쪽을 15에서 20cm 정도 높게 하여 역류를 막아주고 식사량을 적게 하고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변비와 비만을 해소하고 혈압약, 심장약 등 복용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한방에서는 변증 시치에 따른 처방을 하며 위산 과다를 없애주고 음식물을 내려주기 위해 반하, 건강, 황금, 황련, 감초, 오젓골, 패모, 후박 등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비위병의 발병 원인은 유금과 칠정, 그리고 과식, 기아, 피로, 감염, 담음, 어열 등 기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금 중에서 습, 조, 한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지만 다른 사기들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며 칠정 중에서는 우, 사, 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칠정 원인은 스트레스를 작용해 인체 내 자율신경 기능을 혼란하게 하여 각종 기능성 소화기 증상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활성도 및 균형 정도를 경락기능 검사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며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여 이를 통해 치료 경과 및 예후를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소화불량증 증상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및 양측 옆구리 통증, 화를 잘 내고 오심 및 구토, 현운, 두통,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 특히 신경 쓰거나 화를 내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과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울체된 기를 풀어주는 한약을 처방하여 신경성 소화불량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웃음치료와 운동치료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외형편 복문에 비위병의 예방과 조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치료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만성 재발성 소화장애, 복부 팽만, 창만, 이체, 탄산, 설사, 변비, 어지럼증, 전신 무력감, 애기 및 비만 등을 나타내는데 대부분 유장관 운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근육 자극 및 활동이 중요하며 특히 코어 근육 운동을 함으로써 소화장애의 치료와 기능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주, 기육, 간, 주근이라여 비위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살이 찌는 것처럼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도 소장, 대장의 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 운동성의 이상으로 설사와 변비 등 불규칙한 배변 횟수와 양상, 복통, 복부 팽만감, 방귀, 부글거림, 장명 등의 소화기 증상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심계항진, 불안, 초조, 우울, 수면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행동과 음식을 피하는 회피요법을 쓰며 대증 치료로서 약물요법, 정신요법, 식이요법, 생활지도 및 운동요법, 상담요법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 치료에 있어 순환이 중요합니다. 순환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는 위액의 분비와 위운동 및 위장 기능의 저하 상태를 초래하여 심한 소화장애를 포함한 소화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쌓여 담음이 생기고 담음으로 인하여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담음과 어혈이 질병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체의 순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변증 도구 및 담음 설문지, 혈맥 어혈 검사를 통해서 심한 정도를 진단하고 치료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체내 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한약과 뜸, 운침 등으로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을 쓰고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치료법을 병행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내장 체성 반사는 내장 질환이나 기능부전이 척수, 외측각 세포와의 연결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혈관운동, 영양, 내장기 대사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는 경혈지압요법과 추나요법을 이용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호르몬의 작용도 중요합니다.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로 모든 장기와 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갑상선, 부신피질, 뇌하수체 호르몬의 이상이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령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얼굴과 손발이 붓고 식욕이 없어 잘 먹지 않는데도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으며 심하면 변비가 생기는데 이때는 1차 원인인 갑상선을 치료하는 것이 소화기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약물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내상병의 원인을 과식, 기아, 잘못된 식습관, 편식, 자극성 음식, 음주, 부패 음식, 오염 및 독성 물질, 약물에 의한 장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남용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반성 이염은 약물로 인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치료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재를 처방하게 됩니다. 위 점막의 궤양이 심할 때 유금백피, 연교, 포국령, 반지련 등의 약재를 넣고 12장액이 역류하면 대왕, 황금, 반하, 생강을 가며 이 점막이 충혈되면 단삼, 연교, 고삼을 넣어 쓰고 위 점막에 부종이 있을 때 계지, 복령을 가하고 장상피 화생으로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오매, 개내금,
의인, 산자고 등을 가합니다. 만성위염은 치료 시 정신적 불안이나 긴장이 연속되면 위염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므로 감정적 장애가 없도록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즐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며 불규칙한 식사나 지나친 기호식품의 섭취 등으로 식사의 균형을 잃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탈이 난 위장 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식사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섬유질이 많은 채식과 지방질이 많은 음료는 좋지 않습니다. 만성위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체력을 보강하여 자력으로 낫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화장애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소화장애 호소 양상에 따라 임상변증, 미관변증, 체질변증을 종합한 삼위일체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보감 병인론에 입각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 먼저 제거하고,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별 변증에 따른 치법 치방을 하며, 세 번째, 현대의학의 내시경적 검사에서의 미관 변증에 따른 치료법을 사용하며, 네 번째, 환자 각각의 체질 검사를 통한 체질 변증으로 사상체질 처방을 하게 됩니다. 동의보감 친구편에서 소화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혈은 사관혈, 중환, 천추, 내관, 공손, 비수, 위수, 지항혈이며 각각의 변증 및 증상에 따라 자침 혈자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운침요법과 왕뜸 치료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위장의 운동성과 순환을 활성화시켜 소화기 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장애의 예방과 조리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적 식사습관. 둘째, 일정한 식사량, 즉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많이 씹기. 이는 음식물을 완전히 저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식전 30분, 식후 2시간에는 물 마시기를 삼가합니다. 다섯, 자극성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여섯, 야식은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 충분한 수면이 위장 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음주와 흡연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아홉, 약물 복용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걷기나 가볍게 뛰기, 복부 운동, 플랭크나 잇몸 일으키기, 코어 근육 운동, 전신 스트레칭, 붕어 운동, 마사지요법, 내장기 순화요법 등의 운동 및 수기요법으로 위장 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의보감 외형, 소화장애를 몸의 바깥에서 살펴보다 라는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체는 모든 기관 및 장기의 기능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정신활동이 직접 몸속의 오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몸속의 오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바깥에서 관찰되는 외부의 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내부 기관들의 기능 및 정서적 반응이나 사유 같은 지적인 활동까지도 살피고 또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가슴 쓰림, 위산 역류, 연하곤란, 연하시 통증, 흉통, 만성기침, 천식 등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소화기 질환 치료법에 있어서 한약, 뜸, 침, 부항 등의 한방 치료 외에 운동요법, 식이요법, 정신요법, 추나요법, 행동치료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내시경을 포함한 일반적인 검사에서 특별한 기질적인 진단이 없이 상복부 불쾌감, 심하부 백만감, 유한통, 식후 포만감, 오심 및 구토, 침트림, 공복통, 더부룩함, 부글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